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평생 복용하는 약이죠. 바로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병원 내분비내과 하지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약국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약봉투를 한가득 들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약봉지가 한 움큼인 경우가 많은데 매일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국내 학회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5개에서 7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와, 10개 이상이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어도 한 번에 4알에서 5알씩이시면 약으로만 해도 배가 부르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많은 약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질환이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약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는 항상 당뇨는 췌장의 문제, 고혈압은 혈관, 고지혈증은 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왜 생기는 건가요? 유전인가요?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실제로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 가지 병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당뇨병이 됩니다. 둘째,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과다한 인슐린이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켜 혈압이 올라갑니다. 와, 정말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거네요. 그럼 이 고지혈증은요? 이건 좀 다른 원리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간세포가 인슐린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혈당 조절에는 저항성을 보이지만 지방합성은 계속되어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 하나의 원인으로 세 가지 병이 생기는 건데, 그럼 의학계에서는 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대사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증후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이는 세 질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체중 감량 약물들이 주목받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 지난번에 마운자로 시리즈에서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 이런 약물들이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GLP-1 계열 약물들이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 이상 감량한 환자들 중 약 60%가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고 40%가 혈압약을 감량했습니다. 와, 60%, 40% 정말 희망적인 결과인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미 당뇨약, 혈압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체중 감량 약물까지 추가하면 아무래도 약물끼리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기존 약물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나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감소하면서 기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체중이 줄고 또 수치가 좋아지면 약을 줄여나가도 되는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혈액 검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선생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약을 더 잘 줄일 수 있나요?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이 약물 감량 성공률도 높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효과적으로 감소한 경우가 좋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이 성공합니다. 네, 아무래도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거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약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까지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약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약물을 줄이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약물만 사용한 그룹보다 3배 이상 약물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거네요. 오늘도 선생님께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개선하면 약물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서 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희망도 느꼈고 동시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약을 드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분명 길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걸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 전해주신 하지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